네, 이번 시간부터는 초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초전도를 이제 필드 시어리틱 어프로치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메인 리퍼런스는 이제 초전도 타카다라는 분이 쓰신 일본어로 된 책이고요. 두 번째 참고 문헌은 The Theory of Superconductivity, 슈리퍼가 쓴 책이죠. 매우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이제 초전도의 기초 상황에 대해서는 틴컴이라는 책도 매우 추천드립니다. 틴컴의 Introduction to Superconductivity라는 책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으로서 오늘 BCS 이론에서는 인트로덕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초전도 그러니까 전자쌍이 이제 전자쌍이 페어를 만들고, 그 페어에 대한 플럭추에이션의 프로퍼게이터인 얘를 이해함으로써 D라는 애를 이해함으로써 노멀 페이스가 TC 근처에서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CS 이론은 매우 초전도를 잘 설명했고 노벨상도 수상을 했죠. 이 BCS 이론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을 구하고 얘를 변분 이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리량을 계산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BCS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레퍼런스로 틴컴의 Introduction to Superconductivity를 매우 추천드립니다. 또 이제 한국어 된 찾아보시면 인강이 있죠. 이성익 교수님의 그거를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변분 이론 이런 걸 계산하는데 얘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유한 온도에서의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밀도가 더 높은 근사의 계산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결한 사람들이 이제 보글리우프나 아니면 고르고프 아니면 아브리코소프, 이 사람들이 이제 파이널 템퍼처 그린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BCS 이론을 재구성을 했고, 이 이론에서는 통상의 이제 그린 펑션이랑 그리고 어너멀러스 그린 펑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펑션으로 이런 초전도를 기술하는 것이죠. 먼저 이제 BCS 초전도의 연력학적 성적에 대해서 가장 큰 첩단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먼저 전자쌍 플럭추에이션의 프로퍼게이터를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얘를 잘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HBCS를 다음과 같이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H0에 대한 텀이고요. 그리고 이제 H1 텀이 이 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는 전자 두 개를 없애고 전자쌍을 없애고 전자쌍을 생성하는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전자쌍 두 개의 토탈 모멘텀은 이제 Q로 기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의 G라는 텀은 매우 작은 텀이고요. 절대값이 매우 작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이너스 G가 0보다 큰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제 HBCS는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H0랑 동등하겠죠. 그래서 이 HBCS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다음과 같이 이 H0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이 H1의 효과를 이제 펄추베이션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쿠퍼가 발견한 것은 이 G가 마이너스 G가 아니라 이 G가 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얘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개의 전자의 속박 상태를 형성하는 플럭추에이션에 대해 이제 이러한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노멀 스테이트 이런 애는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BCS의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 노멀 스테이트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로는 기술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쿠퍼 인스테빌리티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리니어 리스폰스 시어리로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 조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required가 있는데, 먼저 이거는 그린 펑션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템퍼처 그린 펑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듣는다는 거고, 이 파이나이트 템퍼처 그린 펑션에 대해서는 이온도 그린 펑션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유튜브로 올리고 있으니까 쿠버 공식과
그림 함수였나 뭐 그런 걸로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봐주시고 이걸 보면은 더 이해하기 아예 그림 펑션 처음 접하시는 분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HBC에다가 이제 익스터널로 다음과 같이 전자쌍을 추가하는 어떠한 경우를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전자쌍을 추가하니까 이제 다음 같은 익스터널 해밀토니언이 생기겠죠. 뭐 이제 쿠보 공식으로부터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새로 추가한 얘에 대한 기대치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DSR이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물리량입니다. 근데 이 뉴타리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자쌍 온도 이제 그냥 파이나이트 템퍼처의 전자쌍 온도 그림 펑션을 전자쌍의 파이나이트 템퍼처 그림 펑션을 먼저 이런 식으로 기술되는 애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을 적용을 해주면은 얘를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얘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원 파티클 그림 펑션 얘랑 그리고 기하전자 상호작용 J 틸다를 이용하면 다음 같은 페이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는 방정식으로 결정된다. 이런 다이슨 그림의 페이만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얘 더하기 얘로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파이 s라는 애는 폴라리제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g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이 원 파티클 그림 펑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여기 j 틸다라는 애는 1차 g에 대한 1차까지만 적으면 되므로 다음 같은 다이슨 이퀘이션을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폴라리제이션은 그럼 어떻게 정의가 되냐는 것인데 이 폴라리제이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 A입니다. 이 값을 계산을 할 건데 이 값을 공식을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마츠바라 프리퀀시에 대해서 썸메이션으로 수행해주면은 다음 같은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 fx라는 애는 페르미 분포 함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구한 얘를 이제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을 수행해주면은 얘를 구하게 되고요. 이 리타디드를 위에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리타디드 DS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리타디드 DS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리니어 리스폰스 시어리로 이걸 대놓고 써서 이러한 결과를 얻어냈는데 이러한 결과를 리니어 리스폰스 시어리를 대놓고 쓰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교과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의 방법으로부터 잘 고찰을 해보면은 얘가 결국에는 민필드 시어리의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퍼 인스타빌리티를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있는 시스템을 고려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얘네 둘은 이제 크레먼 디제너시로 묶어 있는 애죠. 그래서 크레먼 디제너트 돼 있고 그리고 어떠한 페어를 고려할 건데 이 페어에 마이너스 p 전자쌍을 고려할 건데 이 p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모멘트는 결국엔 0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는 0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이 식으로부터 여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얘를 적분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n 쿠시는 이제 density of state per one spin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페르미 레벨이 이 포노 프리퀀시보다
매우 큰 경우에라면은 이 값에서 거의 이 n QC를 거의 n0로 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에서 이제 하이 템퍼처 리밋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되고 로우 템퍼처 리밋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이 리타디드 파이를 D에다 대입을 하면은 하이 템퍼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고 로우 템퍼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TC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 넘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T가 TC로 가면은 여기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발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위에서 쿠버 공식으로부터 이런 익스터널 필드가 있고 얘에 대해서 비례값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Q가 0인 상황에다가 오메가 0인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발산한다는 거잖아요. 얘가 발산을 하면은 F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F가 0이기 때문에 HEXT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또 외부에서 어떤 전자쌍의 외부에서 유입이 없어도 또는 오메가가 0으로 에너지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지 않은 개에서도 T=TC에서 자발적으로 얘가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얘는 뭐였냐면 이제 전자쌍이었죠. 전자쌍이 새로 들어오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쓰면은 얘였고 얘가 0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적어도 하나의 P에서 얘가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에서 이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길이 값이. 이제 구대칭 페르미 서페이스를 고려하는 예를 들어서 BCS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구대칭 페르미 서페이스를 고려하기 때문에 모든 P에 대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 상태 노멀 스테이트를 가정한 다음에 협동 이론을 이용해서 블로크드 도미닉스 티어렘으로 얘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항상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결과에서는 얘가 H가 0인 경우 EXT가 0인 거에서도 된다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고 T가 TC일 때 TC 플러스 0 위에서 갈 때, 그러니까 노멀 상태에서 지금 초전도 전이인으로 갖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의 결과를 따지면 항상 0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 결과는 모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물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 모순은 T가 TC보다 큰 상황에서 연력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노멀 메탈 페이스는 T=TC에서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T=TC보다 작은 리밋에서는 얘가 0으로 특정 지어지는 어떠한 새로운 페이스, 그러니까 즉 슈퍼컨덕팅 페이스로 상정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쿠퍼 페어는 그래서 쿠퍼 인스터빌리티라는 것은 T가 TC로 갈 때 얘가 발산을 함으로써 이제 노멀 스테이트의 노멀 메탈 스테이트의 불안정성을 쿠퍼 인스터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 노트에서 여기서 TC를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었는데 이 TC의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G가 거의 0으로 익스펜전 할 때 0으로 갈 때 얘가 익스포넨셜하게 디크리즈 하고 한다는 것을 썼습니다. 뭐 G에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익스포넨셜하기 때문에 G가 이제 익스펜전 할 때 G로 이제 익스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이제 G로 익스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즉 섭동론을 사용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쿠퍼 문제의 콘스퍼 인스터빌리티는 페르미 서페이스 이펙트의 어떤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서페이스 이펙트라는 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퍼 문제라는 것은 페르미 서페이스의 스핀 싱글렛 전자를 놓고 스핀 업, 스핀 다운 이런 매우 약한 상호작용이 있을 때 기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결국에는 속박 상태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D차원 공간에서
이런 포텐셜이 작용하는 두 개의 전자의 상대 운동의 기저 속박 상태의 유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지어지고 그리고 프레이테스 퍼미션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계산을 해주면은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을 이제 C라고 놓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 다시 이 C라는 애를 C가 되고 얘를 이제 C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를 대입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C에 대해서 이제 썸메이션을 해주는 거죠. 썸메이션을 해주면은 다음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CC를 약분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이퀘이션이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G를 0으로 가져갈 때 0보다 큰 리밋 0보다 큰 곳에서 이제 0으로 가져갈 때죠. 가져갈 때 이제 속박 상태 2가 0보다 작은 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리적인 통찰로 보면은 G가 0으로 가져가는 리밋에서 2가 0인 그런 속박 상태라고 해도 0으로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무한대로 발산할 필요가 있죠. 그럼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얘를 이제 적분꼴로 일반적인 D디멘전에서 나타내주면은 어떤 단위 구면 D디멘전의 서페이스가 될 테고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수학책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D가 2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얘가 뭐 P의 마이너스 1에 대해 적분하는 거니까 발산을 P 이퀄 0에서 발산을 하게 됐죠. 그리고 D가 2인 경우에도 특별하게 속박 상태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D가 2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속박 상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에 D가 2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얘가 발산하냐는데 얘가 실은 P가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얘도 똑같이 발산하기 때문에 정에 발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고체 상태에서는 이제 Pmax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PF가 있거나 BCS에서는 이러한 컷오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이 값이 결국엔 발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G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 속박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푸퍼 문제의 출발점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3차원 전자계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G에서 이제 속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위의 결과는 이제 3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3차원에서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면 저희가 이제 쿠퍼 인스타빌리티 아까 위에서 살펴봤을 때 섹션 2에서 뭐 예를 들어서 TC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고려를 잘 계산을 해보면은 속박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계산 결과를 보면은 이 3차원에서의 쿠퍼가 구한 그 쿠퍼 인스타빌리티를 생각했을 때 3차원에서의 이 계산 결과랑 2차원에서의 계산 결과 이 결과랑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능하냐면 쿠퍼 문제에서의 두 개의 전자가 있는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2차원계로 보일 정도로 이제 나머지 1차원적인 1차원 운동의 자유도가 감소된다는 거죠. 이 자유도 감소는 그러면 어디서 오냐는 건데 이 자유도의 감소는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앞에서 계산했을 때 이 부분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이런 리밋에서 얘를 이제 nl을 얘를 n0로 도스를 이런 식으로 근사를 했잖아요. 이런 근사에서 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사는 우리가 왜 어떤 가정 하에서 적용을 했냐면 이 포논의 프리퀀시가 얘보다 페르미 레벨보다 매우 작다는 근사가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런 근사를 한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페르미 레벨이 있고 이 페르미 서페이스에서만 진짜 근방에서만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르미 서페이스는 3차원 구의 페르미 서페이스는 2차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트인데요. 하나
페르미 블로킹 이펙트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구 내부에 있는 전자는 산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산란이 불가능하냐면 여기 산란하려고 뭐 이렇게 스테이트를 보면은 다른 스테이트가 다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여기 내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산란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울리 베타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유도가 완전히 동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미 블로킹 이런 이펙트를 페르미 블로킹 이펙트라고 합니다. 즉 이런 페르멀 서페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도스가 이제 도스가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2차원적인 2차원일 때의 그런 특징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런 페르미 서페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3차원계에서도 속박 상태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페르미 서페이스 존재가 쿠퍼페를 편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애냐? 그건 또 아닌데요. 왜냐하면 인력 상황중에 충분히 클 경우에는 3차원계에서 속박 상태가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이 템퍼처 슈퍼컨덕터에 대해서는 가상 다중 산란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얘는 페르미 서페이스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즉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페르미 서페이스가 BCS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얘가 속박 상태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위에서는 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Q랑 오메가가 둘 다 0인 상황이겠죠. 근데 얘에서부터 벗어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얘에서부터 벗어나면은 일반적으로 얘가 작아지면서 그러면 얘가 작아지기 때문에 얘의 함수인 얘는 이제 발산이 점점 발산하는 템퍼처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TC에서는 불안정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후에도 필요한 고찰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얘가 이제 매우 작은 리밋을 고려를 하고 얘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에 대해서는 TC 근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보존 마스바라 프리퀀시가 이제 0인 경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고 유한한 Q 오메가에서 이제 Q랑 오메가 둘 다가 0을 빼준 그런 애를 이런 파셜 파이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에 대한 위에서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저희가 구했기 때문에 from the definition 이 파셜 파이라는 애는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VF는 이제 페르미 벨로시티를 나타내고 얘는 이제 Q가 매우 작은 리밋이니까 이런 근사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뮤라는 애는 뭐냐면은 이제 P가 있고 Q가 있을 텐데 얘에 대한 코사인, 디렉션 코사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참고하시면은 이 Q의 세컨드 오더에 대한 오차가 0.1%이므로 충분히 이런 근사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분 구간을 저희가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부터 플러스 오메가인데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확장하겠습니다. 왜 확장을 하냐면 이렇게 확장을 해도 이 적분 자체는 컨저베이션 하기 때문에 확장 후에 이제 폴의 위치를 주의하면서 적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셜 파이를 계산을 쭉쭉쭉 하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계산은 팔로우는 화면을 멈춰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 이제 여기 이 계산 결과에서 Q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D뮤에 대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이런 보존 프리퀀시에 대해서 썸메이션으로 바꾸면은 얘 합을 이제 P에 관한 썸메이션으로 바꾸어 주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 계산 결과를 이제 제타 펑션이랑 디가마 펑션을 이용해서 다시 표현해 준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디가마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애고요. 제타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애죠. 근데 이제 디가마 펑션에 다음과 같은 릴레이션이 있거든요. 아이덴티컬 릴레이션이 있어서 얘들을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얘를 이제 애널리틱 컨티뉴에이션 한 다음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얘 정의가 얘 빼기 얘였기 때문에 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애널리틱 컨티뉴에이션 하면서 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서 대입을 해주면은 이 D라는 애가 전자 쌍의
전자쌍 플럭추에이션의 프로퍼게이터가 다음과 같이 조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이타 b a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숫자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죠.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 양입니다. 이 결과로부터 d가 발산하는 여기 분모가 0으로 가는 L을 구하면은 이제 그 노멀 페이스의 불안정성이 일어나는 온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한한 전체 운동량 Q를 가진 전자쌍 형성의 형성 때문에 생기는 이제 노멀 페이스의 불안정성이 일어나는 온도를 TQ라고 한다면은 이 TQ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이제 Q가 0인 경우에는 당연히 TC가 가장 높겠죠. TC가 되면서 이제 가장 높게 되고요. 이제 Q가 유연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작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Q가 얘보다 크게 되면은 이게 음수가 되면서 이게 0이 되지 않겠죠. 0보다 밑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쿠퍼 인스타빌리티가 나타나지 않겠죠. 실 공간에서 그러니까 얘보다 짧은 파장의 공간 변환에 대해서는 쿠퍼 페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를 루트 b를 근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근사가 가능한데 여기 오더를 보시면 그렇겠죠. 그러면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코헤런스 랭스라고 합니다. 코헤런스 랭스는 전자쌍이 있을 때 쿠퍼 페어를 가진 전자쌍이 있을 때 얘네들의 상관 길이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주로 우리가 Q를 고려할 때는 얘보다 작은 리밋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하트리포크 고르프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T가 TC보다 큰 경우에서 이제 TC로 가까이 가는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인스타빌리티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T가 TC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그런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